안녕하십니까. 오늘도 6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회문제의 의미와 이론적 관점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차시부터는 사회문제 탐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먹구구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탐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탐구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가 그 탐구 방법을 모르는 채로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본다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수필이 됩니다. 수필. 알죠? 우리 그 문학이 됩니다. 문학. 그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적 탐구 방법을 학습하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도라고 하면은 영어로 attitud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방향이죠.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 과학을 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방향을 잘못 쓰면 말이죠. 태도를 잘못 잡으면은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도 그 삶의 방향이 잘못 써 있다라면 아주 그 악인이 될 수 있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열심히 살지 못하더라도 태도만 바르면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그 과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잘못된 어드레스로 과학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없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의 학문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학문들이 발달을 해왔는데 우리 인류가 발전시킨 학문 중에 가장 그래도 현재까지 가장 그래도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학문이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학문의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을 한다면 과학자 이렇게 했는데 학자의 한 유형이죠. 학자면서 과학자인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의 공자님이라든가 서양의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하진 않죠. 그죠? 학자긴 합니다. 학자예요. 과학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과학은 일반 학문하고는 좀 다른 좀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학문을 하려면 일단 학문이라는 것은 체계성과 논리성을 갖고 어떤 연구 대상을 연구하는 걸 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은 거기에서 좀 더 요구하는 태도가 더 있습니다. 또 사회과학은 또 다른 태도를 또 요구해요. 우리 과학도 자연을 대상으로 한 자연과학과 사회문화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문제 탐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회과학적 태도가 필요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학적 태도는 사회과학적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과학적 태도의 첫 번째, 모두 네 가지의 과학적 태도가 열거되고 있는데요. 물론 더 열거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과학적 태도는 네 가지로 우리 교과서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태도는 개방적 태도입니다. 개방적. 개방적. 문을 연다는 거죠. 반대는 뭘까요? 폐쇄적 태도예요. 폐쇄적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가 새로운 주장, 증거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항상 우리 겸손해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겸손해서 시작한다.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 있다.
우주의 지식이 뭐 백이 우주의 지식이라면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틀릴 수 있다. 또 새로운 어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여기 선생님이 예로 들어왔는데 갈릴레이의 그죠? 지동설을 주장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천동설, 즉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말이죠. 아침에 보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잖아요.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걸 믿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증거를, 또 찾아야겠죠. 그죠? 증거 없이 무조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가로를 쳐놨는데, 옛날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태도,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레이를 억압하고, 네 말은 틀렸어라고 하면서 종교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태도. 그죠? 자기의 생각이, 자기 믿음은 절대로 틀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태도를 가지지 못했다? 그렇죠. 개방적 태도를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요,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이 연구한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은 잠정적 결론이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나름대로 완벽하게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일단 비판적으로 확인해 보는 태도가 개방적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태도, 역시 과학적 태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개방적 태도와 함께 과학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객관적 태도입니다. 객관적 태도의 반대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관적 태도죠. 주관. 사실 누구나 사실 자기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가치관, 관점 이런 게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과학을 하게 되면은 연구의 과정이 왜곡되고 그 결과도 왜곡되겠죠. 그거는 이 실제 사실이 아닌 내가 나의 이해관계와 나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조작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는 자신의 주관을 버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고 제3자적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수집하면 안 돼요. 공정하게 수집해야 돼요. 요번에 뭐 선거할 때 출구조사가 그렇게 정확했다라고 얘기하죠. 출구조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들한테만 출구조사를 했다. 그래도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출구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출구조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하고 또 정말로 믿을 만한지 검증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가설을 수용할지 기각할지 정리해서 결론도 도출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떤 그 자신의 이해관계나 가치에 의해서 왜곡을 한다거나 혹은 과장, 은폐, 조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현상과 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과서에 21쪽, 그죠? 21쪽에 보면은, 샘을 조지 모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인데, 백인들이 뛰어나다.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벌써 이제 그 연구 주제 자체가 벌써 좀 잘못 잡혔죠.
그걸 증명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죠? 주제부터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뇌의 용적을 가지고 했다. 뭐 거기까지는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뇌가 작으면 머리가 나쁜가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은 백인들의 두개골을 분석할 때는 남성 걸 사용했고요. 유색인종, 뭐 우리 유색인종이죠. 두개골은 여성 거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당연히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엉터리로 된 거죠. 그죠? 연구 설계도 주관적으로 됐고, 자료 수집도 주관적으로 됐고, 그 연구 결과도 주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겠지요.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자의 탈을 쓴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과학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 객관적 태도입니다. 쉽지 않아요. 사회과학에서는 뭐 객관성, 이걸 상호주관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객관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주관적으로 봅니다. 완벽하게 내가 뭐 신이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주관들을 이제 서로 이제 검증해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할 때 결국은 객관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주관성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세 번째 과학적 태도는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사실 요거는요 사회과학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연과학 같으면은 우리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없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저기 100도에서 끓는데 북한에서는 뭐 50도에서 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주적으로 보편적입니다.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 현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에 따라서 다양한 특수성이 나타납니다. 그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태도가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마다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뭐 A 사회가라고 하고 어떤 B 사회가 있는데 그럼 그 B 사회는 B 사회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A 사회의 특수성을 가지고 B 사회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농경 사회죠. 지금은 뭐 산업 사회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농경 사회적 전통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유목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유목 사회 지금도 유목 사회가 존재하고요. 유목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샤워라든가 목욕 같은 거 거의 안 하죠. 1년이 가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유목 사회의 유목민족은 참 불결하구나. 청결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봐도 될까요? 거기는 물이 없죠.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유목 사회에 뭐 스텝이나 이런 사막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가 물이 많은 편이죠, 그죠? 근데 그쪽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해요. 물 한 모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그 물을 목욕하는 데 쓴다면 그게 옳은 걸까요? 물을 예? 그 굉장히 나쁜 행동이 되겠죠. 옳지 않은 행동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막을 가는데 사막을 간다고 칩시다. 물이 있어요. 물을 한 바가지 발견했습니다. 그 물을 먹는 데 쓸래요? 아니면은 목욕하는 데 쓸래요? 네, 답이 나오죠. 그래서 뭐 어느 사회의 문화가 옳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마다 어떤 특수성이 있고 그 사회의 관점에서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 환경, 역사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회를 이해하려는 태도, 이걸 이제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하고 자연과학에서는 거의 필요 없는 태도다, 사회과학에서 매우 필요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마지막 네 번째 태도는요, 성찰적 태도입니다. 성찰적 태도. 성찰, 예,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죠?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학자라는 말이고, 사실 모든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궁금하게 생각.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말이죠.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호기심을 갖는 것. 퀘스천 마크를 끊임없이 붙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커피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럴 때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약간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커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한쪽 측면에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뭐 예를 선생님이 들어봤습니다만 과연 윤리적 소비라는 게 뭐냐? 세계화 시대에서 커피를 우리가 소비할 때 그럼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 게 옳을 걸까? 윤리적으로도 좀 보고요. 커피는 우리가 상호작용,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카페인은 일종의 중독 물질인데 말이죠. 왜 허용될까요?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건 뭘까요? 커피가 꽤 비싼데 말이죠. 뭐 비싸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먹으면 되게 비싸는데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더라고요. 도대체 뭐죠? 왜 그러지? 뭐 하나의 예시입니다만은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현상의 원인과 그 다음에 혹은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호기심을 갖는 태도를 성찰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6차시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차시, 7차시에는 구체적인 탐구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자, 오늘 그 출석 과제는 좀 쉽습니다. 탐구활동, 교과서 탐구활동 22쪽에 보면은 가나다 태도가 있어요. 그죠? 거기 다이에 빈칸이 지어져 있는데 무슨 태도일까요? 댓글을 그렇게 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6차시 과제 제출합니다. 학번 성명 늘 하던 대로 하고 무슨 태도 이렇게 댓글을 다루시면 되겠어요. 오늘 그 과학적 태도를 배웠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은 과학자들만 갖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좋은 조언을 하면 일단 들어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아예 귀를 아예 열질 않아요. 시끄러워. 나는 나대로 산다. 아예 들어보지도 않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무슨 태도가 부족한 거죠? 네, 개방적 태도가 부족한 죠. 개방적 태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를 나누고 어떤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